휴대폰과 카톡이 없던 시절에는 퇴근하면 직장은 잊혀버려도 되었던 시절. 하지만 요즘은 언제 어디서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퇴근이 진짜 퇴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하기 쉬워졌지만 그만큼 봐야 할 것들이 늘어났고 피로도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떠오른 장소들 중 하나가 바로 이화 벽화마을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힐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잘 알려져 있고 이름난 관광지보다 조용하게 다니면서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하게 살던 주민들은 갑자기 관광객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낯선 용어의 현상은 서울의 이화벽화마을에서 도드라지게 등장했습니다. 이화벽화마을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서울의 역사만큼이나 복잡한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낙타의 등을 닮아서 타락산 혹은 낙산이라고 불렸는데 경치가 좋아서 명승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정자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근처에 들어선 경성제국대학의 영향으로 일본식 주택들이 지어졌고 그러다 광복 이후에는 월남민과 피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삽시간에 판잣집들이 들어찼습니다. 변화가 찾아온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가 추진된 것입니다. 낯설고 신기하면서도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찾아왔고 가파른 계단은 관광 코스가 되고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힐링을 맛볼 수 있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화 벽화마을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낙산공원 같은 경우는 종로 5가역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면 이화장이 있는 골목길에서부터 올라오는 코스도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다 보면 중간에 골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길이 산자락을 휘감으면서 나옵니다.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고 특이하게 생긴 집들도 보입니다. 일본식 주택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나름 독자적인 발전을 가져오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보입니다. 벽화가 그려진 좁은 골목길인데 카페와 음식점, 그리고 작은 박물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된 골목이 주는 푸근함에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인테리어가 가미된 카페와 음식점들이 관광객들을 매혹시킵니다. 작고 아기자기한 느낌이라서 골목길이 주는 포근함을 충분히 안겨줍니다.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있는 창신동 쪽을 볼 수 있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지은 일본식 주택들은 이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에게 더더욱 낯설면서도 신기한 풍경을 선사해줍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에게는 참으로 만만치 않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관광객들의 등살에 시달리다 못한 마을 주민이 계단에 있는 벽화를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이화 벽화마을을 상징하는 벽화의 훼손은 이곳을 둘러싼 갈등,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화 벽화마을에서 그런 갈등이 폭발한 것은 이곳이 그런 종류의 갈등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어쩌다 한번 들리는 나에게는 관광이자 힐링이지만 평생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는 삶이자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골목길의 최대 장점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인이 오는 경우가 드물고 동네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주는 긴장감과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골목길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찾아가는 골목길의 따뜻함 뒤에는 이렇게 차가운 경제적 장치가 작동 중입니다. 편의상 골목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이런 경제적 여건은 골목길이 관광지가 되면서 생겨납니다.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졌다가 시들해지면서 발걸음이 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막거나 혹은 부추긴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 골목길의 상처를 낫게 해주는 방법일 것입니다.